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수업론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의 담화 구조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은 교사가 주로 말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의 구조를 조금 우리가 파악해 두시면은 수업을 하실 때나 혹은 다른 분의 수업을 관찰할 때나 아주 도움이 됩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슬라이드에 보면은 수업의 담화 구조라고 했는데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에서 담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교사의 수업 이론은 결국 그 티칭 이론인데 일종의 말하기 스피킹 이론과 굉장히 밀접하고 있고, 우리가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학습을 하는데 학습 이론은 리딩 시올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주요 과업인데, 이 수업 이론, 교육학에서 말하는 수업 이론은 우리가 국어과에서 말하는 스피킹 이론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읽기 이론과 아주 유사합니다. 어떻든 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 담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담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강의형 담화가 있고 대화형 담화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 강의형 담화는 이제 과거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방적인 설명. 그에 비해서 이 대화형 말하기는 이제 교사와 학생의 쌍방적인 의사소통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상호작용을 왕성하게 하면서 학습을 구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공부했던 어떤 전통적 교실에서 혹은 오늘날 대학 강의실 같은 데서 지식의 전달, 이런 데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초중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어떤 이 현대적 어떤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송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교사가 어떤 비커에 있는 물을 이렇게 옮겨 담는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학생의 머릿속, 요 비커 B는 이제 학생의 머릿속이겠죠. 잘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한 교사 혹은 우수한 수업으로 알려지던 그런 이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학생의 머리가 텅 비었다는 가정을 하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이 대화형 말하기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걸 스키마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의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게 들어있죠. 이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적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대화형 혹은 구성형에서는 학습을 이 탐구와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기보다는 학생이 뭔가 탐구하고 예측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이 설명하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면은 이 컵 A에 있는 물을 아무 훼손 없이 B로 고스란히 옮겨 담는 모델, 그런 수업이 전통적인 강의형 수업이라고 했다면은, 이 현대의 구성주의 철학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대한 가정이 달라요. 학습자는 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있고 이것을 잘 활성화시키고 이 내용을 잘 연합시키는 일종의 연합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연합이 잘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학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대화형 담화는 그런 어떤 구성형 어떤 모델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설명을 길게 할 수 있지만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제 이 교사가 현대 수업에서는 이 대화 중심의 어떤 수업을 많이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적인 대화를
볼 때 이 어떤 담화 구조를 크게 이 두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어요. 이 시작, 즉 이니시에이션과 학생의 리스폰스, 그리고 교사의 이벨리에이션, 이런 어떤 세 가지로 전개되는 것. 그 다음에 교사의 시작 혹은 학생의 반응, 교사의 피드백,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IRF 반응, 요 반응들,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교사의 수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IRF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IRE 반응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RE 같은 대화 유형이지만 이 닫힌 어떤 대화 유형으로서 IRE를 좀 극복하면서 교사가 자신의 담화 구조를 이 IRF로 그 잘 이렇게 구성하면은 학생들도 집중을 하고 또 효과적인 수업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가정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IRE란 말은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마치 그 우리가 잘못하면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뭡니까 그 경찰관들한테 어떤 조사를 받겠죠. 그래서 요런 마치 경찰관 같은 사람 검사들이 하는 말하기를 신문적 말하기를 합니다. 신문적 말하기. 그래서 어떤 그 신문적 말하기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닫힌 어떤 말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똑같은 말하기지만 대화이지만은 상담실에 가서 카운셀러 선생님과 말을 볼 수 있겠죠. 그 카운셀러 선생님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범죄 수사관처럼 교사가 이렇게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고 또 yes 혹은 no를 이렇게 결정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열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왜 그랬다든지 혹은 어떻게 그렇게 됐다든지 그에 비해서 이 범죄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닫힌 질문인데 뭐 무엇을 했느냐, 언제 했느냐, 뭐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어떤 타입의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은 굉장히 yes냐 no 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 수사관처럼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교사는 훌륭한 대화를 구성하려면 이렇게 카운셀러처럼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할 때 교사가 주로 하기보다는 학생이 뭔가 자꾸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길게 말할 수 있도록 열린 어떤 담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IRE 사례를 제가 했는데 요 IRE는 이제 저와 조용구 박사께서 번역한 유초등 독서 지도라는 책에서 65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어떤 곰이 등장하는 어떤 간단한 동화 같은 거라고 읽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읽고 교사가 미야 곰이 어디 갔지 이런 것은 뭡니까? 아이죠. 교사가 시작 발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어디에란 것입니다. where. where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러면 수연이는 개울가요?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학생의 리스폰스죠. IRE 중에 리스폰스고 그러면 아마 그 책의 스토리에서 곰이 개울이 아니라 산으로 나무 그루터기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아니야라고 해서 이벨리에이션을 한단 말이죠. 이벨리에이션. 그러니까 여기 IRE 반응입니다. IRE 타입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 yes나 no, 즉 곰이 그 이야기에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을 기억하고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암기하는 뭐 이런 어떤 것을 많이 하고 틀렸어 이렇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수연이라는 학생의 심리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뭔가 교사의 질문 인데이션 시작에서 발언을 했는데 맞다 틀리다라고 하고 기억력을 테스트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 반응이 잘못됐을 때 교사의 이벨루에이션 평가는 yes, no 형태로 오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좀 부정적인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그래서 교사는 이 수연 학생에 대한 심리나 재구성과 관계없이 오직 사실적 정보에 주력해서 좀 더 다른 학생, 금에게 물어보고 나무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대상을 바꿔서 이니시에이션을 하고 또 그 학생이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무 그루터기다.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라고 했을 때 교사는 이빌레이션 맞다라고 이렇게 긍정적 반응을 줍니다. 그래서 곰이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개울가든 뭐 나무 그루터기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 맥락에서 이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지만은 어떤 이게 기억 질문인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은 대단히 사소한 사실적 정보에 주력하는 대로 학생들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IRE를 우리가 이런 어떤 담화 구조가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적 이해를 필요로 할 때, 또 저학년에게 이런 어떤 IRE 타입의 질문을 또 담화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항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좀 다른 어떤 타입의 질문이 등장했죠. 예. 왜 거기로 갔느냐? 이런 것들은 교사의 이니시에이션이긴 하지만은 타입이 달라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왜라는 것 혹은 어떻게 거기로 갔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어떤 구성적으로 어떤 중간 과정을 정리해서 즉 다른 말로 자기가 재구성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재구성적 어떤 발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린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IRE라는 담화 구조를 우리가 분석이란 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되도록이면 학생에게 개방적이고 열린 질문 또 구성적 질문을 이렇게 폐쇄적 질문을 하긴 해야겠지만 결국 그런 걸 이끌어야 학생들의 어떤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RF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IRF는 앞에서 이제 일종의 IRE도 IRF의 한 유형인데 이게 피드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교사가 학생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교화해 준다라든지 더 다양한 어떤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이 담화의 구조를 이렇게 IRF로 이끌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RF 반응, IRE를 개선한 IRF가 우리 주요 담화 구조인데 이 IRF란 관점에서 우리가 수업을 해보고 또 다른 교사들이나 혹은 어떤 수석 교사들 수업을 관찰해보고 그래서 교사가 과연 어떤 이제 그 담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담화를 사용하는 전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시작 담화 여기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 담화도 정보 제공, 사고 활동, 주의 집중 이런 것이고 또 이 중에 정보 제공 담화만 하더라도 설명한다라든지 시범 보인다든지 이런 각각의 어떤 상황별로 교사가 어떤 이니시에이션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더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국어 수업에서 담화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결국 말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교사의 일인데 교사의 말을 제가 이제 강의형, 연설형과 대화형으로 나눴고 대화형을 다시 IRE 개방형인가 폐쇄형인가
또 이런 것들을 버전업 시킨 상태에서 IRF형 담화 구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IRF 담화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